자, 이거는 아시다시피, 자, 이거는 아시다시피 자평진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평진전이 47장까지 있습니다. 지금 20장 하고 있습니다. 한 절반 약간 못 미쳤는데, 네, 이제까지 한 거는 굉장히 그 기본적인 거, 법칙적인 부분을 이제까지 거의 다 다뤘어요. 오늘 하는 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오늘 한 거는 이제까지 본 것은 굉장히 그 완벽한 사주, 완벽하게 성격을 했거나 완벽하게 합격이 된 유형들을 이렇게 쭉 다루어왔어요. 근데 오늘 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주, 완벽하게 성격도 되지 않고 완벽하게 합격도 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응용이라고 봐야 되겠고 조금 더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고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요번에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고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은 완벽한 성격이나 합격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생극의 선후에 따라서 기륭이 바뀐다. 이런 거요. 어차피 길과 흉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 48자에서. 그러면은 이 길흉은 어떻게 찾았느냐? 이거는 성격과 격이 이루어지는 것과 합격, 격이 깨지는 거, 격이 깨지는 거로서 구분을 했어요. 성격이 어떤 거고 합격이 어떤 것이냐.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4개가 이렇게 일간이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연간, 연지, 일지, 시간, 시지 이렇게 8개 글자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글자가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하죠.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글자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은 월지에서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용신이라고 하죠. 용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그냥 용신의 종류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건 격국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격국의 기본이 되는 용신은 월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글자들이 전부 다 일간을 중심으로 생이냐 극이냐, 생을 하느냐 생을 받느냐, 극을 하느냐 극을 받느냐, 오행이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이 된 것들을 월간, 그러니까 월지에 있는 이 용신하고 대비를 해서 길과 흉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얘기예요. 월령의 용신을 사주에 배합을 해갖고 매자의 생극으로 기륭이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의미인 거예요. 성격과 합격을 우리가 알아내는 이 방법이었는데 이거보다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게 생극이 같아. 생극이 같더라도 이 순서가 달라지면은 그게 또한 기륭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순서는 약간 생각을 좀 안 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이제는 순서를 좀 생각해서 이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거기에도 기륭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생극이 똑같지만 선후가 달라지면은 길흉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아래쪽에 이제 평주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설화고가 자평진전 평주를 썼어요. 설화고가, 동해설화고가. 그러면서 이게 똑같은데 생극이 똑같은데 순서가 달라지면서 달라질 수 있는 걸 자기가 예로 들었어요. 근데 책의 내용하고는 약간 다르지만은 어떻든 설하고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하고 자신의 명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설하고는 병술년에 태어났어요. 병술년에 태어나서 임진월에 그 다음에 일간이 병신이고 시주도 병신이에요. 이거는 몇 번 보셨어요? 이 사주는, 설화고의 사주는
봐갖고 이것과 대비되는 걸로 자기의 친척에 대한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같은 나이 같아요. 병술년에 낳았고요. 그 다음에 월이고, 그 다음에 병신일주고, 임진시예요. 보세요. 글자가 다 똑같아요. 글자가 똑같잖아요. 병 3개에다가 임 하나가 있고, 병 3개에다가 임 하나가 있고, 지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다릅니다. 이거는 친척이고, 친척이라고 하는데 아마 자기가 동년배 같은데, 이 사람이 요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절을 안 했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똑같은데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선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거하고는 의미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 예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이 설하고 사주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뭐냐면은 이 진호에 태어난 설하고요. 그래서 설하고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어떤 거냐면은 이 병일주죠. 여기 두 가지밖에 천간으로 올라오는 게 쓰이는 거잖아요. 자, 병일주. 나는 병인데 병이 3개가 있어요. 병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근데 아래쪽을 보면은 진에서 뭐가 올라왔냐면은 임수가 올라왔어요. 살이에요. 병으로 볼 때는 살이야.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용신이 이제 임수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진 수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 수국을 있고 여기에도 수를 뿌리를 받고 있고, 이게 전부 다 수국이면서 수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설하고의 사주는 뭐냐면 나는 살이 많은 거예요. 설하고는. 근데 살이 이 병화가 여러 개 있는 것보다 살이 훨씬 세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나도 기운이 제법 세지만 살의 기운이 이거보다 훨씬 세요. 그러한 사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원하고 필요한 게 꼭 뭐냐면은 살과 나를 중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유통시켜 줄 수 있는 인수가 필요한 거예요. 인수가 필요한 거예요. 인수가 뭐냐면은 목이에요. 목. 인수가 목입니다. 살도 강하고 나도 강할 때 이걸 이렇게 유통시켜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설하고는 스스로 얘기하기를 자기는 청명절 지나서 하루 뒤에 태어났다고 했어요. 청명절이라고 하는 건 청명이 절입일이 되는 달이 진에 해당하는 3월 달이에요. 3월은 청명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우리는 배운 바가 없지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분일용사를 쓰는 거예요. 분일용사를 생각하고, 왜냐면 진 아래쪽에 진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을, 개, 지장간에 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바로 태어났잖아요. 청명을 지나자마자. 그러니까는 나는 이 진 중에서 을을 쓰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을을 쓰고 있어. 그래서 을을 쓰니까 병과 임 사이에 중화시키는 이 을이 나는 여기에 용신으로 쓰이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그래도 사주가 괜찮은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배운 바가 없어요. 자평진전에는 이런 것을 분일용사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이거는 살이 되게 세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중화를 시켜서 써야 돼요. 그러면은 대운의 답이 있다고 저는 그냥 생각을 했어요. 대운에 이쪽에서 대운이 흘러가면서 이게 임부터 이게 순방향이니까 수 다음에 목 가고 화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목 가고 이게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약간의 관직에 있었어요. 아주 관직이 높지는 않았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목운에 아마 그런 것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화운 가면서 뭐 이렇게 좀 안 좋아지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주가 이것 때문에 해결은 되지만 그래도 꼭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하고 요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보세요. 자, 이 사람도 이 살이 격국 용신이에요. 이 중에서 이걸 가지고 봐야죠. 이것을 임수가 튀어 올라와서 얘는 살을 용신으로 씁니다. 나도 강하죠. 나도 강한데 이것도 수국이 이렇게 있어요. 수국 똑같죠. 똑같은데 이 사람이 요절을 했어요.
왜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 살, 임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세다고 했죠. 진월의 임수가 올라온 거하고 신월의 임수가 올라오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다릅니다. 신월은 신자진 수국을 만들어요. 자진 해가지고 수국을 만들기 때문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신에서 왕한 자리예요. 굉장히 힘이 센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임수는 진에서는 묘의 자리예요. 묘는 힘이 뿌리는 가지고 있지만은 힘이 그렇게 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임수가 갖는 힘은 신월과 진월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살의 크기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대운이 흘러가는 것도 달라요, 얘는. 이 대운이 여기도 역시 순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대운이 흘러가는 것도 달라요. 여기는 이제 정으로 흘러가겠고, 병, 정, 그 다음에 무, 이렇게 가겠죠. 무기,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요절했다면 몇 살 때 요절했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 살이 이거보다는 비교되지 않게끔 살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대운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흘러가면서 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근데 그때 요절을 했으면은 사실 세운도 좀 봐줘야 되는데, 그까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이 살이 강한데 이 진에서 느끼는 살과 신에서 느끼는 살이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이 너무 문제를 일으켜서 요절했을 거다고만 우리는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생극이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순서가 달라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길흉도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이 용신 자체의 그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던 거고, 네.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정관부터 한번 보시죠. 정관격입니다. 자, 정관격을 보시죠. 정관격에 뭐가 나왔냐면은 재와 그다음에 상이 나왔어요. 재와 상이 같이 떴어요. 내가 정관격이야. 그러면은 월지가 정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게 관이라는 거예요. 관. 정관이 일주가 있고 이게 이제 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올라왔어요? 재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나 그다음에 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상관. 근데 보세요. 이 정관일 때 재를 만나면 격국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관일 때 재가 관을 도와주잖아요. 완전히 좋은 격국이에요, 이게. 그런데 재가 없다고 칩시다. 관인데 상을 만났어. 상관이에요. 관을 상하게 하는 상관이라고요. 정관이 제일 싫어하는 게 상관이거든요. 그럼 격국이 깨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와 상을 같이 만났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 거냐는 거죠. 재와 상을 같이 보면은 이거는 격국이 파격인 거예요. 격국이. 재가 있더라도 파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순서에 따라서 그게 약간 달라진다는 거죠. 재가 어디 오느냐? 상하고. 상이 먼저 오느냐? 재가 먼저 오느냐? 재가 먼저 왔다는 상이 뒤에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사주를 볼 때 이렇게 시간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여기는 내 조부나 내 부모 때 형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나와 내 자식에 대한 부분이니까는 사실 이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요. 어렸을 때 운보다는 내가 살아서 지금 어떻게 운을 받는가가 훨씬 더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격국의 성격이나 파격도 중요하지만은 이 전에, 그러니까 그 흉운이나 기운이 전에 있는 것보다도 나중에 있는 게 훨씬 더 크다.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나 예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간목일간이에요.
간목일간이 관을 이렇게 정관을 이렇게 만났죠. 유를 만났으니까 정관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때 정과 무가 있는데, 자, 정이 이렇게 먼저 오고 무가 이렇게 나중에 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상관이에요. 얘는 관이죠. 관이고, 관을 극하는 애는 상관이에요. 상관. 무토는 이건 재죠. 그러니까는 얘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되죠. 얘는 기준만 잡아주는 일간이니까. 관이 상관을 먼저 만나서 합격이 된 상태고, 이쪽은 합격이 된 상태고, 여기를 약간 빼주면은 관이 재를 만나서 얘는 성격이 된 상태예요. 전체 격국은 관이 어떻든 간에 재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상관을 만났기 때문에 전체 격국은 깨졌어요. 깨졌는데 내 어렸을 때 깨지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재운을 만나서 얘를 회복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된 케이스를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재 자체가 상관을 해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만약에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 정의 기운을 재가 가져가지를 못해요. 정의 기운을 재가 가져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관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내 전체 사주의 그 환경이에요. 관이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상관이 이쪽에 있는 거하고 상관이 이렇게 있는 거하고 상관이 이렇게 없고 상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하고는 이게 또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상관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다른 것과 관련 없이 상관은 관을 직접적으로 깨뜨립니다. 그런데 상관이 이렇게 멀리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 있게 되면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관의 이 흉의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관이 여기 있을 때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거기에다 하나 써놨는데 간목이 있고 유금이 있을 때 여기는 무토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무토가 있는데 정이 이쪽에 있는 거하고 이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이쪽에 있게 되면 여기에 뭐가 꼭 오느냐 하면은 이게 뭐가 보면 기토가 옵니다. 이렇게 기토가 와요. 정이 이쪽에 되면 반드시 기토가 오게끔 돼 있어요. 사주 구조가. 그러면은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금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은 이 기토가 옆에서 정의 많은 부분을 빼가줘요. 그게 실제로 여기에서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가 상관의 흉의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가지고 격이 성격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게 이 구조보다는 이거를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화살표로 이게 훨씬 더 좋은 사주다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게 아마 이걸 얘기한 것일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럴 때는 상관의 흉의가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많은 부분을 얘가 흡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생토 해가지고 토가 화의 기운의 일부분 이렇게 빼줘요. 그러면서 토가 이렇게 나중에 커서 있으니까는 재로서 이거를 해소하면서 끝내는 재를 가지고 관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무가 먼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는 거기 나왔잖아요. 불능귀 하는데 후운이면 필류 격국이다. 결국이다, 결국. 불능귀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격국은 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귀격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불능귀. 귀할 수는 없지만 나중으로 가게 되면 어떻든 격이 성격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는 좋아질 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반대인 경우에는 약간 차원이 달라지는데 간목이 있고 유금이 같이 있어요.
유금이 있는데, 자, 유금 위에 바로 무토가 올 수는 없으니까 무토는 연간에 와야죠. 연간에. 이건 양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정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내 초기의 운은 관인데 재를 가지고 관을 생해주니까는 굉장히 초운에는 좋은 거예요. 좋은데 결국은 내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내 자손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격이 이 상관은 여기에 완전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상관의 기운을 이쪽에 가져갈 수도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무토가 상관의 기운을 일부 흡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상관은 자기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 관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운 자체가 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운, 상운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어요. 상운에는 초순, 약간 순조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재생관을 해주기 때문에 순조롭지만은 후운으로 가게 되면은 완전히 격이 깨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여기에는 시지의 이 자리는 자손의 자리예요. 여기에 여기에 그 격을 파괴를 시키는 글자가 이 자손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사가 쉽지 않다. 자손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쭉 이어지는 장에서 자식에 대한 것과 처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여기서 어떻든 자손의 자리에 이렇게 합격을 시키는 글자가 오니까는 후사를 잇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격이 깨졌지만은 이렇게 이 앞쪽에서 깨져서 회복이 되는 거하고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서 완벽하게 깨는 거하고는 살아가는 데 천지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사주를 볼 때 이런 사주가 많을 거라고요. 아주 뛰어나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거를 정관을 예로 들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그러면은 그 아래에 그 설화구가 평주에서 잡혀있는 평주에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걸 한번 가지고 한번 보시죠. 이게 꼭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 대한 예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자, 설화구가, 자, 어떻든 간목일주예요. 간목일주가, 뭐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는 데서 제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를 보였는데, 유에서 기토가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화가 이렇게 떴어요. 그 다음에 아래는 뭐 이렇게 묘가 있고, 진이 있고, 그 다음에 연간에는 임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관이잖아요. 관이 제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상관이 뒤로 왔어요. 우리 이거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거는 초는 좀 순조로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합격이 돼서 결국은 무결국해서 아주 운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하고는 좀 다르게 봤어요, 이거를. 우리는 책에서 이렇게 했는데, 설하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하고는 어떻게 거기 했냐면은, 불해 관성이라고 해서 관성에 해를 안 끼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정화가 관성에 해를 안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참 좀 아니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설하고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도 기토하고 정화하고 이렇게 좀 가까이 있으니까 이 화의 기운을 일부는 기토가 가져갈 거야. 그리고 정하고 임의 합을 하니까는 이거하고 이거 합하는 뜻도 있으니까 정화의 기운이 굉장히 약해질 거야. 설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배운 게 있죠. 임수는 이 정화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극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기토가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중간에 이 중에 하나를 극하는 게 있잖아요. 기토가 있기 때문에 얘네는 서로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화의 기운을 임수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정화의 기운을 일부를 기토가 가져가서 이게 이
이 정화의 흉의를 좀 감소시켰다? 이것도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토가 가져가는 게 간목도 중간에 끼어있지. 가져가기 쉽지 않다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이걸 보시면은 보세요. 이건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자, 관격인데 재가 나왔어. 그러면 격국이 성격이 된 거예요. 그 옆에 인수가 나와줬어. 인수. 인수는 그러니까 관을 재와 관이 중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관이 중간에 있고 관을 생해주는 게 재고 관이 또 생해주는 게 인수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관을 중심으로 재와 인이 보필을 하면은 격국이 완벽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자, 재는 관에다가 힘을 실어주지만 인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인수가 하는 역할은 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식신이나 상관으로부터. 식신이나 상관으로부터 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인수가 얘를 극을 하기 때문에. 인수가 있다는 것은 식신이나 상관이 들어왔을 때 관을 보호해준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없다고 했을 때 재가 있어서 보필을 해주고 있고 인수가 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오더라도 인수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얘를 합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상관이 이렇게 있더라도 인수가 이렇게 있어서 바로 옆을 치지는 않더라도 인수가 멀리 이렇게 있으면서 상관의 흉의가 관에 덜 미치도록 얘가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의미가 되는 거라고요. 얘가 얘의 기운을 빼가고 얘가 극을 해서 합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인수 때문에 상관의 흉의가 줄어드는 거라고요. 인수의 역할이 그건 거니까. 그래서 이 불해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설하고는 이 사주의 인물을 알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책 내용으로는 파격인데 왜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잘 나갔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되게 컸을 거다. 우리 인수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것과 비슷한 게 그 옆에 있는 사주예요. 자, 간목이 있는데 유관이 이렇게 똑같아. 있는데 여가 계수가 떴어요. 계수가 떴고 여기에 간목이 다시 나왔고 이쪽에 정화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 진이 있고 묘가 있고 이것도 비슷해요. 이 관을 상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수가 와 있기 때문에. 인수가 그것도 아주 가까이 와 있잖아요. 인수의 역할은 관을 보호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격국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인수가. 이걸 거꾸로 생각해도 돼요. 이게 조금 이따 생각해서 야, 관이 상관을 만나서 격국이 파격이 되었는데 인수가 나와가지고 상관을 제거를 해주니까는 이게 다시 성격이 됐어. 구응의 의미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격국이 살아난 거라고요. 이거는. 네. 근데 그 아래쪽은 격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요것만 하고 쉴게요. 자, 간목에 유금이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 신금이 올라왔어. 계수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정화가 이렇게 와 있어. 이 아래쪽은 냅두고 신금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격국의 용신이 지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천간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좋은 건데 올라오다 보니까는 상관이 직접적으로 여기를 타격을 해줍니다. 이거는 계수가 옆에서 보호를 못 해줘요. 마치 이거는 관이 이렇게 있는데 상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상관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서 바로 치고 있는데 이 인수는 멀리서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이걸 못 막아주고 있는 거라고요. 만약에 상관이 이때쯤 있으면은 상관이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여기에 미치는 흉의를 인수가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붙어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직접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화는 바로 이걸 타격을 합니다. 이거는 그 격이 깨진 거라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네. 자, 인격은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